60대 중반의 박정순 할머니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왔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아들 민호를 키워냈고 그 아들이 결혼해서 며느리 수진을 맞이했을 때는 정말 기뻤다. 하지만 3년이 지난 지금 그녀는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선택 앞에 서 있었다. 어머니, 저 잠깐 친구들과 모임이 있어서 늦을 것 같아요. 수진이 화장을 고치며 말했다. 요즘 들어 이런 모임이 부쩍 늘었다. 정수는 내심 이상하다 생각했지만 젊은 사람들의 사교 생활을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그래, 조심히 다녀와라. 민호는 또 야근이니? 네, 요즘 프로젝트 때문에 정말 바쁘대요. 수진이 나간 지 1시간 후 정수는 우연히 수진이 두고 간 핸드폰을 발견했다. 평소 같으면 그냥 두었겠지만 계속 울리는 메시지 소리 때문에 확인해 보았다. 자기야, 오늘 호텔은 어때? 남편은 또 야근이지? 정순의 손이 떨렸다. 다른 남자와의 대화 내용들이 스크롤을 내릴 때마다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났다. 3개월간의 불륜 관계를 보여주는 증거들이 한눈에 들어왔다.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어머니 핸드폰 혹시? 수진이 들어오다가 정순의 표정을 보고 얼어붙었다. 정순은 조용히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수진아, 우리 이야기 좀 하자. 민호는 정말 착한 아이였다. 어려서부터 거짓말 한 번 하지 않고 남을 의심하는 법을 몰랐다. 회사에서도 성실하기로 유명했고 아내를 무척 사랑했다. 어머니, 수진이가 요즘 많이 예뻐진 것 같지 않아요? 아마 제가 더 잘해줘서 그런가 봐요. 민호가 해맑게 웃으며 말했다. 수진이 새 옷을 입고 화장품을 바꾸고 헤어스타일을 바꾼 것을 모두 자신에 대한 사랑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정수는 가슴이 미어졌다. 아들의 순수함이 너무나 아팠다. 민호야, 혹시 수진이와 요즘 어떠니? 대화도 많이 하고? 수진이가 요즘 친구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긴 해요. 하지만 저는 이해해요. 결혼하고 나서 자유시간이 줄었을 텐데 가끔은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도 필요하죠. 정수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다. 아들의 착함이 때로는 이렇게 독이 될 줄은 몰랐다. 다음 날 정수는 수진을 불러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다. 수진아, 어제 본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할 것 같구나.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어머니, 그것은? 변명은 듣고 싶지 않다. 다만 한 가지만 묻고 싶어. 민호를 정말 사랑하지 않느냐? 수진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가 솔직하게 답했다. 처음에는 사랑했어요. 하지만 결혼하고 나서 민호 오빠가 너무 순수해서 가끔 답답했어요. 그러던 중에 회사 선배를 만났는데 그 사람이 더 좋다는 거냐? 제게는 더 맞는 것 같아요. 민호 오빠는 너무 착해요. 때로는 남자답게 이끌어주는 사람이 필요한데. 정수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수진아, 마지막으로 한 번만 기회를 주겠다. 그 남자와 정리하고 민호와 새 출발해라. 만약 그럴 수 없다면 민호에게 상처 주지 말고 조용히 떠나거라. 어머니, 일주일 시간을 주겠다. 생각해보고 답을 해다오. 일주일 후 수진은 정순을 다시 만났다. 어머니, 죄송하지만 저는 그 사람과 함께 하고 싶어요. 하지만 민호 오빠에게 상처 주기는 싫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정수는 예상했던 답이었지만 여전히 실망스러웠다. 그럼 네가 먼저 민호에게 이혼을 제안해라. 성격 차이라고 하든지. 그건 안 돼요. 민호 오빠가 상처받잖아요. 차라리 어머니가. 뭐라고? 어머니가 저를 싫어한다고?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안 맞는다고? 그렇게 하면 민호 오빠도 이해할 것 같죠? 정수는 경악했다. 이 며느리는 끝까지 자신의 이미지만 생각하고 있었다. 수진아, 네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 있느냐? 나더러 악역을 맡으라는 거냐? 어머니가 해주시면 저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고 민호 오빠도 덜 상처받을 것 같아요. 그 순간 정수는 깨달았다. 이 여자에게는 양심이라는 것이 없었다. 정수는 며칠 동안 고민했다. 수진의 제안을 받아들여 악역을 맡을 것인지 아니면 진실을 말할 것인지. 하지만 곰곰 생각해보니 수진이 가는 길은 결국 파멸이었다. 그 남자와 잘 될 리도 없고 설령 잘 된다 해도 또 다른 남자에게 넘어갈 것이 뻔했다. 정수는 다른 방법을 생각해냈다. 수진에게 세상이 얼마나 차갑고 현실적인지 깨닫게 해주기로 했다. 먼저 정수는 수진의 불륜 상대인 김 과장에 대해 조사했다. 동네 아줌마들의 네트워크를 이용하니 정보를 얻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김 과장은 40대 기혼 남성으로 이미 2번의 불륜 전력이 있었고 현재 부인과는 별거 상태였다.
또한 빚도 상당했고 수진 외에 다른 여자와도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정수는 수진을 불러 식당에서 만났다. 수진아, 그 김 과장이라는 사람 어떤 사람인지 아느냐? 왜 갑자기 그런 말씀을? 정수는 조사한 자료들을 하나씩 꺼내 놓았다. 김 과장의 빚 현황, 다른 여자들과의 관계, 과거 불륜 이력들. 이게 뭐예요? 현실이다, 수진아. 내가 사랑한다는 그 남자의 진짜 모습이야. 수진의 얼굴이 파랗게 질렸다. 어머니가? 어떻게 이런 걸? 나는 내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다. 하지만 너도 내 며느리니까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는 거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김 과장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래? 그럼 한번 확인해 보렴. 정수는 김 과장이 다른 여자와 만나는 장소와 시간을 알려주었다. 수진은 믿고 싶지 않았지만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정순이 알려준 장소로 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김 과장이 젊은 여자와 친밀하게 대화하는 모습을 목격했다. 충격을 받은 수진은 김 과장에게 따져 물었다. 오빠, 이게 뭐예요? 저한테는 저만 사랑한다고 하면서. 수진아, 오해하지 마. 그냥 후배일 뿐이야. 하지만 수진은 바보가 아니었다. 김 과장의 말투와 행동에서 거짓말임을 금세 알아챘다. 정말 실망이에요? 저는 오빠를 정말 사랑했는데. 야, 수진아. 너도 기혼자 아니야? 우리가 무슨 진짜 연인인 줄 알았어? 그냥 재미로 만나는 거지. 김 과장의 냉정한 말에 수진은 충격을 받았다. 자신이 생각했던 운명적 사랑이 상대방에게는 그저 재미였던 것이다. 상처받은 수진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정순이 기다리고 있었다. 어떻더냐? 수진은 울면서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어머니, 정말 충격이에요? 제가 이렇게 바보였나요? 수진아, 이제 알겠느냐? 세상은 네가 생각하는 것만큼 달콤하지 않다. 특히 이런 관계는 더욱 그렇지. 하지만 어떻게 어머니가 이런 걸 다 알고 계셨어요? 정수는 쓸쓸하게 웃었다. 나도 젊을 때가 있었고 세상 살아본 게 하루 이틀이 아니다. 그런 남자들의 속셈은 뻔해. 기혼 여성과의 불륜은 책임이 없으니까 편하고 언제든 정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수진은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달았다. 하지만 이미 민호에게는 차갑게 대했고 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왔다. 어머니, 저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그런데 이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민호가 일찍 들어와서 수진과 정순의 대화를 듣게 된 것이다. 뭐라고요?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수진과 정순은 깜짝 놀랐다. 민호야? 언제부터? 처음부터? 다 들었어요? 민호는 주저앉았다. 믿었던 아내의 배신, 그리고 그것을 혼자 감당하려 했던 어머니의 마음까지 한 번에 알게 되었다. 수진아? 정말이야? 다른 남자가 있었던 거야? 수진은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다. 미안해요. 오빠? 왜? 내가 뭘 잘못했는데? 민호의 순수한 질문에 수진은 더욱 죄책감을 느꼈다. 오빠는? 잘못한 게 없어요? 다만 저에게는? 너무 착했어요? 착한 게 잘못이야? 정순이 끼어들었다. 민호야, 착한 것은 잘못이 아니다. 잘못은 그 착함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에게 있는 거야. 그날 밤 세 사람은 처음으로 진솔한 대화를 나눴다. 수진이 먼저 입을 열었다. 저는 정말 잘못했어요? 처음에는 오빠를 사랑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답답함을 느꼈어요. 오빠가 너무 순수해서. 가끔은 남자다움을 느끼고 싶었거든요. 민호가 물었다. 그럼 나한테 말하지 그랬어? 내가 바뀔 수도 있었잖아. 그때는 그런 생각을 못했어요. 그냥 더 자극적인 걸 원했나 봐요. 정순이 말했다. 수진아, 네가 원했던 그 자극이 뭘까? 불안함 아니었을까? 확실하지 않은 관계에서 느끼는 스릴? 수진은 생각해보니 그 말이 맞았다. 김 과장과의 관계는 언제나 불안했고 그 불안함이 오히려 더 간절하게 만들었던 것 같았다. 맞는 것 같아요? 확실한 사랑보다는 불확실한 스릴을 원했나 봐요. 민호가 쓰게 웃었다. 결국 내가 너무 믿을만해서 재미없었다는 거네. 다음 날 정수는 수진에게 더 큰 현실을 보여주기로 했다. 수진아, 정말로 이혼하고 싶다면 한번 현실을 알아보자. 정수는 수진을 변호사 사무실로 데려갔다. 그리고 이혼 시 재산 분할, 위자료, 그리고 불륜으로 인한 이혼일 경우의 불이익에 대해 상담을 받게 했다. 불륜이 입증될 경우
위자료를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지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재산 분할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고요. 변호사의 설명을 들은 수지는 충격을 받았다. 막연하게 생각했던 이혼이 이렇게 현실적인 문제들이 많을 줄은 몰랐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불륜으로 인한 이혼은 여성에게 더 불리한 시선이 많습니다. 취업이나 재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상담을 마치고 나온 수진의 얼굴은 창백했다. 어머니, 저는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른들이 신중하라고 하는 거다. 한 번의 실수가 평생을 좌우할 수 있어. 한편 민호도 이번 일을 통해 많은 것을 깨달았다. 자신의 착함이 때로는 상대방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관계에서는 적절한 긴장감도 필요하다는 것을 배웠다. 민호는 어머니에게 말했다. 어머니, 저도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수진이에게만 맞춰주려고 했지 진정한 소통을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민호야, 착한 것은 좋지만 무조건적인 착함은 때로는 상대방을 나약하게 만들 수도 있단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황에 따라서는 단호함도 필요하고 때로는 이끌어주는 모습도 보여야 한다. 착함과 강함은 함께 갈 수 있는 거야. 민호는 이번 기회에 자신을 돌아보기로 했다. 무조건적인 양보가 아니라 진정한 배려가 무엇인지 배우고 싶었다. 정수는 수진에게 마지막 현실을 보여주고 싶었다. 바로 혼자 사는 여성들의 현실이었다. 수진아, 우리 동네에 이혼하고 혼자 사는 여자들이 몇 명 있다. 한번 만나보겠느냐? 수진은 호기심에 동의했다. 정수는 수진을 이혼한 지 5년 된 같은 아파트의 이웃 여성에게 소개했다. 저는 결혼 생활이 답답해서 이혼했어요. 자유로울 줄 알았는데. 그 여성은 솔직하게 자신의 경험을 털어놓았다. 처음 1년은 정말 자유로웠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외로움이 너무 컸어요. 아플 때 돌봐줄 사람도 없고 혼자 밥 먹는 게 이렇게 쓸쓸할 줄 몰랐어요. 재혼은 생각 안 해보셨어요? 40대 이혼녀를 받아줄 남자가 어디 있겠어요? 있다 해도 조건이 별로거나 아니면 저처럼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죠. 수지는 점점 현실의 무게를 느끼기 시작했다. 그럼 후회하세요? 후회. 매일 해요? 남편이 나쁜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그냥 제가 더 자극적인 걸 원했을 뿐이에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어리석었죠. 집으로 돌아온 수지는 심각한 고민에 빠졌다. 김 과장과의 관계는 이미 끝났고 이혼의 현실은 생각보다 가혹했다. 무엇보다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해준 민호를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두려워졌다. 그날 밤 수지는 민호에게 진심으로 사과했다. 오빠, 정말 미안해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수진아, 저는 오빠의 착함이 당연한 줄 알았어요. 하지만 이번 일을 겪으면서 깨달았어요. 오빠 같은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민호는 복잡한 마음이었다. 배신감과 실망감도 있었지만 여전히 수진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었다. 수진아, 나도 잘못한 게 있어. 너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고 너무 일방적인 사랑이었던 것 같아. 아니에요. 오빠는 잘못이 없어요. 아니야. 관계는 두 사람이 만들어가는 거잖아. 나도 변해야 할 부분이 있어. 정수는 두 사람의 대화를 지켜보며 마음이 복잡했다. 며느리의 잘못은 분명했지만 이 기회에 둘 다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다음 날 정수는 수진을 불러 마지막 이야기를 했다. 수진아, 이번 일로 많이 배웠을 거야? 네, 어머니. 정말 많이 깨달았어요. 제가 얼마나 철없었는지. 그래도 다행이다. 어떤 사람들은 끝까지 깨닫지 못하고 파멸의 길을 가거든. 어머니, 저를 왜 이렇게까지 도와주세요? 차라리 민호한테 말하고 저를 쫓아내면 될 텐데. 정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답했다. 수진아, 너도 내 며느리야. 그리고 무엇보다 민호가 너를 사랑하거든. 내가 너를 포기하면 민호도 평생 상처를 안고 살아갈 거야. 어머니, 하지만 이제 정말 마지막 기회다. 다시 한 번이라도 민호를 배신하면 그때는 내가 직접 나설 거야. 수지는 정순의 따뜻함과 동시에 단호함을 느꼈다. 진정한 어른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그 후 수진과 민호는 부부 상담을 받기 시작했다. 상담사는 두 사람의 문제점을 객관적으로 분석해 주었다. 민호 씨는 너무 일방적인 희생을 하셨고 수진 씨는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셨네요. 건강한 관계는 서로가 주고받는 균형이 중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민호가 물었다. 민호 씨는 때로는 자신의 의견을 강하게 피력하고 수진 씨는 상대방을 더 배려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상담을 통해 두 사람은 진정한 소통의 방법을 배워갔다. 몇 개월이 지나자 집안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다. 수지는 이제 가족을 위한 일들을 적극적으로 했고 정순과의 관계도 훨씬 좋아졌다. 어머니, 이번 주말에 같이 시장 가실래요? 그래, 좋지. 수진이가 요리하는 것도 많이 늘었구나. 제가 가족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이제야 알겠어요? 민호도 변했다. 예전처럼 무조건 맞춰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리드하고 때로는 단호한 모습을 보였다. 수진아, 오늘은 내가 계획한 대로 데이트하자. 어? 오빠가 계획을? 응, 가끔은 내가 이끌어도 되지? 수진은 이런 민호의 모습이 새로웠고 오히려 더 매력적으로 느껴졌다. 하지만 평탄하지만은 않았다. 어느 날 수진의 회사에 김 과장이 찾아왔다. 수진아, 우리 다시 만나자. 그때 내가 너무 심했나? 수진은 잠시 흔들렸다. 하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다. 과장님, 저는 이제 달라졌어요. 제 남편과 가족을 소중히 여기기로 했거든요. 야, 수진아. 내 남편이 뭐 그렇게 특별해? 그냥 착하기만 한 바보 아니야? 그 착함이 얼마나 귀한 건지 이제야 알았어요? 과장님은 제게 상처만 주셨잖아요. 김 과장은 비웃었다. 수진아, 넌 아직도 모르는구나. 세상이 얼마나 현실적인지. 내 남편 회사가 요즘 어떤지 알아? 수진의 표정이 굳어졌다. 무슨 말이에요? 구조조정이야. 내 남편 같은 성실하기만 한 사람들이 제일 먼저 잘리게 돼 있어. 능력은 없고 착하기만 하니까. 그날 저녁 수진은 불안한 마음으로 민호를 기다렸다. 김 과장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민호가 집에 들어왔을 때 표정이 어두웠다. 오빠? 무슨 일이야? 수진아? 회사에서 구조조정 얘기가 나왔어. 수진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김 과장의 말이 사실이었던 것이다. 그럼 오빠도?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가능성이 있어? 요즘 실적이 좋지 않거든. 정순이 부엌에서 나오며 물었다. 무슨 일이냐? 민호는 어머니에게도 상황을 설명했다. 정순의 얼굴도 어두워졌다. 민호야, 다른 회사는 알아보고 있니? 네, 그런데 쉽지 않아요?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그날 밤 수지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김 과장의 말이 계속 떠올랐다. 착하기만 한 사람들이 제일 먼저 잘린다는 말이. 며칠 후 민호는 정말로 권고사직을 받았다. 수진아, 미안해. 내가 무능해서. 오빠, 그런 말 하지 마. 하지만 수진의 마음속에는 불안이 커져가고 있었다. 김 과장의 말이 맞았다. 착함만으로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었다. 민호는 매일 이력서를 넣었지만 번번이 떨어졌다. 나이도 많고 특별한 스킬도 없었다. 그저 성실하기만 했다. 오빠, 왜 면접에서 자꾸 떨어져? 글쎄, 아마 나이도 있고 요즘은 더 역동적인 사람들을 원하는 것 같아. 수지는 점점 답답함을 느꼈다. 예전에 느꼈던 그 답답함이 다시 올라왔다. 그런 상황에서 김 과장이 다시 나타났다. 이번에는 구체적인 제안을 들고 왔다. 수진아, 내가 새로운 회사로 이직했는데 거기서 사람을 찾고 있어. 내 남편 추천해 줄까? 정말요? 대신 조건이 있어? 우리 관계를 다시 시작하는 거야? 수지는 경악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럼 제 남편 일자리를 믿기로? 세상이 원래 그런 거야? 기브앤테이크지. 내 남편은 능력이 부족해. 하지만 내가 밀어주면 들어갈 수 있어? 수지는 혼란스러웠다. 한편으로는 역겨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민호를 위해서라는 명분이 생겼다. 시간을 줄게. 생각해봐. 정수는 며느리의 변화를 금세 눈치챘다. 수진아, 요즘 왜 그러냐? 표정이 어둡구나. 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김 과장이라는 놈이 또 나타났구나? 수지는 깜짝 놀랐다. 어떻게 아셨어요? 내가 바보냐? 내 표정 보면 다 안다. 정수는 수진을 안치고 물었다. 무슨 제안을 했느냐? 수진은 결국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김 과장의 제안, 그리고 자신의 혼란까지. 어머니, 저는 정말 민호를 위해서인데 이것도 잘 된 건가요? 정수는 한숨을 깊게 쉬었다. 수진아, 네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겠다. 하지만 그건 민호를 위한 게 아니라 내 죄책감을 덜기 위한 거야. 무슨 말씀이세요? 민호가 실직해서 네가 불안한 거야? 예전에 네가 느꼈던 민호는 무능하다는 생각이 다시 올라온 거지. 그래서 그 놈의 제안이 솔깃한 거고.
수지는 정순의 날카로운 분석에 할 말이 없었다. 어머니,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정말 민호가 계속 취업 못하면? 정순이 단호하게 말했다. 그럼 너라도 일을 해라. 남편이 힘들 때 아내가 가정을 지키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저요? 저는 일한 지 오래돼서. 그것 봐라. 결국 내가 편한 길만 찾고 있는 거야? 남편은 실직해서 고생하는데 넌 다른 남자에게 몸을 파는 게 더 쉬워 보이는 거지? 수지는 충격을 받았다. 정순의 말이 너무나 정확했다. 어머니, 저는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그럼 뭐냐? 사랑? 수진아, 그 놈이 진짜로 민호 일자리를 구해줄 것 같으냐? 너를 가지고 놀다가 버릴 게 뻔하지 않니?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민호가 또 면접을 보고 들어왔다. 어떻게 됐어? 수진이 물었다. 또? 떨어졌어. 민호의 어깨가 처져 있었다. 연속된 실패의 자신감도 많이 떨어진 상태였다. 수진아, 미안해. 내가 이렇게 무능할 줄 몰랐어. 민호가 소파에 주저앉으며 한숨을 쉬었다. 면접에서 뭐라고 하던? 나이도 많고 새로운 것에 적응력이 떨어진다고? 요즘은 젊고 역동적인 사람을 원한다더라. 수지는 마음이 아팠다. 착하기만 한 남편이 세상의 냉혹함에 부딪혀 무너져가는 모습을 보니 안타까웠다. 오빠, 우리 일단 작은 회사라도 알아볼까? 연봉이 적어도. 그것도 쉽지 않아. 다들 경력직을 원하는데 나는 한 회사에만 있었잖아. 그때 민호가 갑자기 말했다. 수진아, 혹시 내가 일하는 건 어때? 네? 나 대신 내가 벌고 내가 집에서 집안일을 하는 거야? 요즘은 그런 부부들도 많대. 수지는 당황했다. 일을 하고 싶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그럼 김 과장의 제안을 받을 핑계가 없어지기 때문이었다. 정수는 수진이 아직도 김 과장의 제안에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마지막 카드를 꺼내기로 했다. 다음 날 정수는 김 과장이 새 회사를 찾아갔다. 김 과장님이시죠? 네? 누구시죠? 수진이 시어머니입니다. 김 과장의 얼굴이 굳어졌다. 저는 수진 씨와 그냥 직장 동료. 그만하세요. 다 알고 있으니까. 정수는 김 과장을 카페로 데리고 가서 마주 앉았다. 김 과장님, 수진이한테 무슨 제안을 하셨죠? 저는 정말로 도와주려고. 거짓말하지 마세요. 제 며느리를 이용해서 뭘 하려는 건지 다 알아요? 정수는 조사해온 자료를 꺼내놓았다. 김 과장이 이전 직장에서 성추행으로 문제가 되어 이직한 사실, 그리고 현재 회사에서도 비슷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증언들. 이건 어디서? 저는 제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당장 수진이에게서 손을 떼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알려드릴 게 있어요. 정수는 다른 서류를 꺼내놓았다. 김 과장님이 말한 그 일자리? 사기였어요? 애초에 그런 자리는 없었죠? 김 과장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어떻게? 제가 직접 그 회사에 전화해서 확인했거든요. 김 과장님은 아직 수습기간이고 사람을 추천할 권한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김 과장은 완전히 들통이 났다. 그럼 왜 수진이에게 그런 거짓말을? 제 며느리를 가지고 놀려고 했던 거죠? 처음부터 일자리 같은 건 없었어요? 정수는 녹음기를 꺼내놓았다. 지금까지의 대화는 다 녹음했어요? 만약 다시 한 번이라도 수진이 앞에 나타나면 이걸 김 과장님 회사에 제출하겠어요? 집으로 돌아온 정수는 수진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었다. 어머니, 정말이에요? 처음부터 일자리는 없었다고요? 그래. 너를 이용해서 놀려고 했던 거야? 수진은 충격을 받았다. 자신이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 깨달았다. 어머니, 저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하죠? 왜 이렇게 판단력이 없을까요? 수진아, 내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 무엇이요? 쉬운 길만 찾으려고 한다는 거야? 힘든 현실보다는 달콤한 거짓말에 속고 싶어해. 수진은 정순의 말에 고개를 숙였다. 정말 그랬다. 민호와 결혼할 때도, 김 과장과 불륜을 저질렀을 때도, 그리고 이번에도 모두 쉬운 길을 택하려고 했다. 그럼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해요? 현실을 받아들이고 네가 할 수 있는 일부터 해라. 민호가 힘들어할 때 옆에서 지켜주고 네가 할 수 있는 만큼 가정에 기여해라. 그날부터 수지는 정말로 변했다. 먼저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다. 비록 작은 회사의 사무직이었지만 가게의 보탬이 되고자 했다. 오빠, 제가 일하는 동안 오빠가 좀 더 좋은 기회를 찾아봐요.
수진아? 고마워. 민호는 아내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이 처음이었다. 오히려 미안하면서도 고마웠다. 나도 집안일 열심히 할게. 요리도 배우고. 정말? 응. 이제는 내가 수진이를 지켜야겠어. 부부가 서로를 지켜주겠다고 다짐하는 모습을 본 정수는 흐뭇했다. 몇 달이 지나자 민호도 작은 벤처 회사에 취업할 수 있었다. 연봉은 이전보다 적었지만 두 사람이 함께 벌면 충분했다. 수진아, 우리 이제 진짜 팀이 된 것 같아? 맞아요? 예전에는 오빠만 혼자 고생했는데. 그날 저녁 정순이 말했다. 너희들 보니까 참 다행이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가 아니었다면? 수진아, 이제는 네가 선택한 거야? 어머니 덕분이 아니라? 수진은 정순의 말이 맞다고 생각했다. 정순은 길을 보여줬지만 결국 걷는 것은 자신의 선택이었다. 1년 후 세 사람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수진은 이제 진정으로 가족을 위하는 며느리가 되었다. 더 이상 쉬운 길을 찾지 않고 현실을 직시하며 살아갔다. 민호는 착함과 강함을 모두 갖춘 남자로 성장했다. 무조건적인 양보가 아니라 진정한 배려를 하게 되었다. 정수는 두 사람을 지켜보며 뿌듯해했다. 며느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르쳐준 것이 옳은 선택이었다. 어느 날 수진이 정순에게 말했다. 어머니, 그때 왜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차라리 쫓아내는 게 쉬웠을 텐데. 수진아,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중요한 건 그 실수에서 배우느냐 마느냐지. 만약 제가 끝까지 깨닫지 못했다면? 그때는 정말로 포기했을 거야. 하지만 다행히 너는 배울 줄 아는 아이였어. 수진은 정순을 꼭 안았다. 어머니 사랑해요. 정말 고마워요. 나도 너를 사랑한다. 이제 진짜 내 딸이 된 것 같아. 민호가 퇴근해서 들어오자 따뜻한 집안 분위기가 그를 맞이했다. 우리 가족 정말 행복해 보여요? 응.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 세 사람은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며 웃었다. 시련을 통해 더욱 단단해진 가족의 모습이었다.